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희입니다.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늘 1, 2를 다투는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바로 한국적 리더의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순신 리더십이 갖는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시사문제연구소 이선호 소장 모셔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순신의 창조적 자기혁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순신의 리더십을 이렇게 창조적 자기혁신이라는 말로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무기 체계와 전략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훌륭한 모든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원칙과 그 유행에 맞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설정해서 그것을 실전에 적용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최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분에 걸쳐서 이 이순신 리더십 재평가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순신 리더십이 갖는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사 이선호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이순신의 창조적 자기혁신 리더십입니다. 16세기 말에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창제해서 조일 칠령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해전에서 어떻게 싸워 이겼고 부하와 부대를 어떻게 지휘 통솔했으며 어떠한 전술을 사용했는지 등에 관한 해전 리더십에 대하여는 별로 소개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강사는 이 시간에 그분이 발휘한 탁월한 리더십을 현대적 리더십의 규범에 맞추어서 재조명해 봄으로써 여러분이 아마 이순신 장군이 전혀 하자가 없는 완벽한 리더십의 표본이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리더십을 군대에서는 통솔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고 목표 달성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대인 영향력 행사 기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군대에서도 전투력의 세 가지 요소를 기동력, 화력, 방어력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현대전에서 좋은 무기체계를 갖고 또 빠른 기동을 하고 적으로부터 자기를 잘 보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쟁터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전쟁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리더 스스로 훌륭한 인격자로서 모든 자질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리더십에는 11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리더가 잘 터득해서 이를
실무에 맞도록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는 옛날부터 군대가 전쟁터에서나 또는 평시에 체험적으로 습득한 원칙이 있는데, 예를 들면 너 자신을 알라, 업무에 정통하라, 너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 모범을 보이라, 부하의 복지를 도모하라, 건전한 결심을 하라 하는 등등 11가지의 규범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임무 수행을 위해 그 주어진 상황에 맞는 리더십의 스타일을 자기가 개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민주적인 리더십,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자유방임적인 리더십, 이러한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간 지향적인 리더십 또는 과학 지향적인 리더십, 이러한 두 부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것을 택한 간에 자기가 실전에 맞는 자기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러한 리더십의 3가지 요건을 잘 실천함으로써 7년 전쟁의 해전에서 적 함선 무려 935척을 격침하고 적군 12만 6천여 명을 수장시킨 반면, 우리 아군은 겨우 전선 3척을 망실하고 1026명이 부상이나 전사하는 그 정도의 아주 극소수의 피해밖에 입질 않았습니다. 이는 동서고금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이러한 성공적인 리더십을 구현함에 있어서 어떻게 실전에 있어서 그의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순신 장군의 자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에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성견지명이 있는 그는 모든 출전 준비를 갖추었던 것은 물론이고 거북선을 직접 고안해서 만들어서 그 한포 사격 연습까지 끝난 것이 바로 임진왜란 시작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가 백의종군을 한 5개월을 제외하고는 7년간의 지휘관 생활에서 자기의 모친이나 자식이 사망했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자기를 매내온 부인과 단 하룻밤도 7년간 동침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싸움터에서 지침 중에도 전대를 풀지 않고 항상 출전태세를 갖추는 그러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가 다루고 있던 부하가 아닌 자기의 상사를 포용해서 자기의 부하로 같이 일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도록 이렇게 감동시켰으며, 심지어는 명나라 군대와 연합작전을 할 때도 명나라 장군을 자기 휘하에 완전히 포섭해서 합동작전을 함으로써 엄청난 마지막 해전에서 전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해전인 노량진 해전에서 약 피하 함정이 700척이나 되는 그러한 엄청난 대규모의 싸움에서 적 함선 200척을 격파시키고
독전을 하면서 패주하고 달아나는 일본 함대를 뒤쫓아 가다가 갑옷도 입지 않고 갑판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중 적탄에 맞아 54세를 이르기로 장렬한 전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광의 죽음을 택한 장수 중의 장수요 대장부 중의 대장부로 칭송을 받고 있으며 후일 사가들은 그를 죽은 이순신이 산 외놈을 격파했다 이렇게 격찬까지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순신이 현대적인 리더십의 원칙 적용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리더십 원칙에는 11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중요한 2가지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적용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그 자기 자신을 알라 하는 원칙이죠. 자신을 알라는 것은 아군의 전투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과 비교 평가함으로써 적절한 전법을 구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해전에서 이순신 함대는 배의 척수에 있어서는 적과 대등하거나 약간 열세한 입장에 있었으나 그 개별 함정의 성능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앞섰습니다. 특히 거북선은 당시에 비록 10척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북선이 가진 그 철갑선으로서의 성능은 지상의 전투와 마찬가지로 감히 바다의 왕조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위험을 발휘했습니다. 거기에 거치되어 있는 현자 총통 이런 것은 오늘날의 거대한 함포 역할을 해서 적의 함정을 여럿이 격침을 시켰고 또 그 거북선의 등에는 그 철침이 뾰족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철침으로 적선을 들이받아 구멍을 내고 또 그것을 끌어당겨서 침몰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감히 일본 배들이 여기에 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일본 배는 우리하고 성능에 비교해서 열세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수군은 그때 청각선이란 2층 구조의 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휘선이었습니다. 일본의 해군 지휘관이 타는 이 배는 붉은 비단으로 휘장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우군이 보기에 저것이 적선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제일 먼저 그 적선을 격파함으로써 적의 지휘 능력을 마비시켜서 조기에 적을 격파하는 그러한 전법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그 중요한 원칙이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듣는 금과 옥조와 같은 하나의 리더십의 교훈으로서 리더는 항상 앞장서서 솔선수범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순신이 전사한 다음에 2가지 아주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숙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죽을 당시에 지금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지휘관의 죽음이 피하의 부대
전투 사기에 미칠 파급 효과를 염려한 나머지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는 일본 배를 단 한 척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계례를 표명하고 이것을 성취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죽은 사실을 안 같이 전쟁을 하던 중국의 해군 사령관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음으로써 배에서 3번이나 넘어지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뒤에도 이순신은 나를 구원했다. 이런 엄청난 칭찬을 그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중국으로 돌아갈 때 당시에 우리 임금인 선조대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순신은 천지를 주무르는 재주가 있고 하늘과 해를 다시 손본 공로가 있는 분이다. 이런 엄청난 칭송도 중국 사람이 했던 것을 봐서 그는 참으로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지휘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순신 장군의 그 리더십 스타일이 어떠했는가, 현대적인 이러한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리더십의 그 스타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위주의적인 것이 있고 또 민주주의인 것이 있고 자유방임적인 것이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택했을 때는 특히 전쟁 중에는 일일이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부하들의 말을 다 들어보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도저히 그러한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서 빨리 작전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주의적인 리더십도 그러할 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가 자기 부하들에게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자유방임의 리더십 스타일을 택한다면 이는 우유부단한 지휘관으로서 아무런 그러한 성과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권위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이러한 리더십을 잘 혼용을 해서 그 상황에 맞도록 이것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작전이 있으면 그 전날 출전 전에 반드시 자기의 지휘관과 참모들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작전 계획을 충분히 토의하고 의논해서 그 최종적인 결심을 그 결과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의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이 존재할 수 없었고 그 작전 계획은 아주 건전하고 효과적인 그런 계획으로 성공을 기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 구성원의 화합과 단계를 이룸으로써 전투 공개를 훌륭하게 확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그 지역 지휘관이 모든 군량미를 다 공출받고 또 병력을 모병해서 훈련하고 모든 행정적인 이런 뒷받침까지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농사짓고 고기 잡는 이러한 농민들의 어민들의 고충을 다 들어주고 평시에 잘 보호해 줌으로써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전쟁에 나설 때 병력을 동원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심지어 백의종군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도 자발적으로 그 주민들이 이순신에게 협력을 하고 해서 그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이순신은 대민지원에 많은 신경을 쓴 반면 부하에게는 신상필벌 원칙과
엄격하게 균열을 적용해서 전투가 끝나면 유공자를 포상하고 그 전상자를 후송해서 치료해주고, 또한 명령 위반자는 그 대신 엄격하게 다루고 도망자는 극형에 처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확립된 전투 군기를 항상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투력의 기본적인 그 발휘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순신의 그 리더십을 우리가 현대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그는 모든 현대적인 리더십을 그대로 적용해서 훌륭하게 성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 군인들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들은 말합니다. 리더십에는 원칙과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모든 리더들이 자기 나름대로 사용하는 원칙이 있고 또 그 유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유일한 최선의 리더십이다 하는 그런 왕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리더십은 상황 이존적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시적절한 리더십 기법을 자기가 만들어서 개발한 것을 거기에 써먹음으로써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훌륭한 성과를 얻는 최선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리더십의 그러한 길을 이순신이 일찍이 터득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성공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신의 자질을 함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나름대로의 유행을 개발, 창조함으로써 훌륭한 리더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후천적으로 리더십을 통해서 함양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로서의 자질, 성숙한 부하 육성, 그리고 유리한 리더십 환경의 틀 안에서만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리더십의 목표가 성취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부대나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그 지휘관에게 신뢰하고 복종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 조직은 사이가 올라가고 군기가 확립되고 또 단결심이 높아짐으로써 그게 생산성이 엄청나게 정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과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뛰어난 전력과 지휘 통솔로 적은 수의 배와 또 병력을 갖고도 적군을 물리친 훌륭한 리더인 이순신 장군. 오늘 보니까 정말 리더로서 갖춰야 될 덕목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순신 리더십의 진수를 만나봤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께 질문 좀 받아볼게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은 도덕성, 성실성, 거기에 창의성까지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중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 있다면 그 리더십의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이순신의 리더십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가 이순신 장군은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자세를 보였고, 세 번째는 항상 그는 새로운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인 그러한 리더십 성과로 말미암아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훌륭한 성공과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그 리더십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앞으로도 한국적 리더의 전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신 장군은 하늘이 내린 영웅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성장시킨 영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귀감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더구나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이순신 장군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더십 강좌 다음 시간에도 좋은 리더의 모델과 또 리더십 실천 방안을 갖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